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또 여러분들이 공식도 아마 봤을 겁니다. 그 공식도 외워야 될 텐데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이 참 직설적입니다. 수학은, 그죠?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계수와의 관계.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방정식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원리는. 3차 방정식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저랑 2차 방정식으로 한 다음에. 오케이?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에요. 얘는 2차 방정식이고요. 제가 이것의 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x 여기는 뭐 1 마이너스 6 대각선 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6은 0. 그럼 근이 무엇입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6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근 그리고 계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계수는 여기 2차 항의 앞에 붙어 있는 계수, 곱해져 있는 요 숫자 1, 그리고 1차 항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5, 그리고 상수항, 요 녀석. 이 세 친구를 우리가 계수라고 하죠. 근데 근이랑 이 계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개의 근이 나왔을 때 두 근의 합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과 6을 더하면요. 이게 플러스 5잖아요. 그죠? 근데 이 5라는 값이 사실 요 계수, 1창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녀석과 같네요. 그죠? 그리고 두 근을 곱해 보겠습니다.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이 마이너스 6이 이 상수항과 같네요. 이런 뭔가 성질이 있습니다. 두 근의 합과 곱이 이 계수랑 무언과 관련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에서는 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만약 2차 방정식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고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이 물론 뭔지 몰라요. 하지만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와 같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정말 맞는지 볼까요? 두 근을 더하면요. 그죠? 알파 베타를 더한 거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5일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서 a가 누구를 의미하죠? 2차 항의 개수네요. 2차 항의 개수 1이죠. 그리고 b는 뭐예요? 1차 항의 개수죠. 요거네요. 마이너스 5. 대입만 하니까 뭐예요? 정말 플러스 5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럼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a분의 c? 얘가 a고요. 1이고요. c는 뭐예요? 상수항 부분 여기죠? 마이너스 6이겠죠? 정말로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물론 요 공식을 외우긴 해야 됩니다. 외우긴 해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했을 때 물론 두 근이 뭔지 모르더라도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요 계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곱 또한 계수를 보고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제가 또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죠. 좀 깔끔하게 지우고요. 2차 방정식을 그럼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3x 더하기 7은 0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뭐 아마 허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허근이 나올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두 근이 뭔진 모르지만 이 두 근이 존재할 거란 말입니다. 알파랑 베타라고. 근데 두 근이 뭔진 모르지만 더했을 때 무엇이 될 거라고 알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 아, 두 근을 합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구나. 혹은 두 근을 곱하면 뭐다? a분의 c. 2분의 7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합과 곱이 어떤 값인지를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게 왜 성립하는 거냐? 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면서 이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또 배웠을 겁니다. 뭘 배웠냐면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데 최고차의 개수가 a인 2차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이런 걸 배웠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까봐 일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이 뭐 2이다. 2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뭐 근 x가 1하고 3이다. 그럴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배웠었어요. 물론 푸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인수분해해서 뭐 만들잖아요. 그죠?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은 0 이래야 근이 x는 1 또는 3이 나오는 건데 최고차의 개수가 2니까 여기다 2 붙여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요. 한 번 더 전개하면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6은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근이 1하고 3이 나오고 최고차항도 2 만족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갔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요, 지금 얘는 이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최고차항이 a잖아요. 그죠? 최고차항이 a고요. 근이 알파랑 베타인 2차 방정식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그러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세팅을 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만이 x가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최고차항이 근데 뭐여야 돼요? a여야 되니까 이게 a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이제 근을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고 전개를 합니다. 그죠? a에 x제곱 전개 잘하면 이거랑 요거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전 암산으로 한 번에 한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는 0이 돼요. 아, 그러면 ax제곱 빼기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만든 건데 근이 얘잖아요. 얘도 알파 베타가 근인데 얘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이 친구랑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최고차항은 AA 같아요. 근데 이제 1차항의 개수 보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A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랑 같아야 된다? B랑 같아야 된다. 또 여기 A에 알파 베타는 뭐랑 같아야 된다? C랑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 알파 베타는 양변을 A로 나누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은 이거고요. 두 근의 곱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물론 이게 외우기 쉽다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근과 개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억해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풀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근각에서의 관계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졌고 공식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수학 실력을 키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